지금부터 수열의 극한값 계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다항식의 극한값입니다. 다항식이란 것은 그 여러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수열 AN이 바로 그 n에 관한 그 다항식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러한 AN이 n에 관한 다항식일 때 바로 이러한 이 극한값은 무조건 우리가 발산하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 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 n, 가장 간단한 n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건 무한대가 되겠죠.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플러스 2n이다 라고 한다면 n이 무한대로 커지니까 이건 무한대 제곱에다가 다시 2의 무한대가 곱해지니까 당연히 이건 무한대가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건 발산하게 되고요. 또한 n이 무한대로 갈 때 2n-n 제곱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 곱하기 무한대에다 빼기 무한대의 제곱이죠. 그러면 이거 무한대고요. 이쪽에는 무한대를 제곱한 거니까 이게 훨씬 더 큰 무한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빼지는 거니까 결국 이건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이 다항식이든 간에 다항식에 대한 이 극한을 구하면 그거는 이 발산하게 된다는 사실 알아두시고요. 특히 이렇게 최고차성의 계수가 이렇게 플러스 1면은 이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겠지만 최고차성의 계수가 이렇게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게 된다는 거, 그 사실을 먼저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우리가 분수식의 이 극한값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수식이니까 이 분수식이라는 것은 바로 이 분모에 우리가 미지수가 있는 이런 수가 바로 우리가 이런 식을 우리가 분수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가령 AN이 n분의 1이다 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의 극한값을 우리가 구해보면요, 이게 결국은 무한대분의 1이 되겠죠. 무한대라는 것은 엄청 큰 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값은 무한히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 무한히 작아진다는 무한소라고 하고요. 그걸 우리는 0으로 우리가 표현합니다. 이때 이 0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단순한 0이 아니고 무한히 우리가 작은 수다. 무한히 작아지는 이런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이 무한소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무한대하고 이 극한에서는 무한소가 있는데요. 이 무한대는 결국은 우리가 발산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이 무한소는 결국은 우리는 0에 수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무한대와 우리가 무한소가 이렇게 극한에서는 구분을 하지만 이 무한대는 발산으로 보고요, 무한소는 0에 수렴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분수식 같은 경우에는 하여간 모든 경우에 전부 다 0으로 수렴한다. 그러니까 무한소로 수렴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예를 들어서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해도 이 분모는 어떻습니까? 무한대 제곱이거다 무한대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이니까 분모는 엄청나게 큰 무한대가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무한소에 접근해 가는 거죠. 그래서 n에 관한 우리가 다항식에 우리가 fn이 있고요. 여기 위에 분모가 이렇게 상수가 될 때 리미트 n을 무한대 시키면 이것의 극한값은 무한소다. 이 분수식의 극한값은 무한소, 0에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극한값을 우리가 계산하는데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기본 원칙. 첫째는 예를 들어서 n이 무한대라 한다면 n 대신에 우리가 무한대를 대입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 극한에 대한 극한값에 대한 사칙 연산을 우리가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극한값을 구할 때는 n이 무한대로 간다면 n 대신에 무한대를 대입한다는 이러한 사고가 먼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이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특히 이제 분모가 이렇게 루트로 되어 있을 때요, 2n 플러스 1분의 1 이것의 극한값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학생들은
이 분모가 이 루트가 되기 때문에 이걸 이 분모의 유리화부터 시키려고 하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죠. 우리가 극한값의 가장 기본 성질은 일단 그 리미트 우측에다가 n 대신에 무한대를 대입해 보는 거죠. 무한대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2 곱하기 무한대분의 1이죠. 그럼 이거는 당연히 무한대를 들고 무한대분의 1이니까 결국 무한대에다 무한대를 더하면 무한대가 되겠죠. 무한대분의 1이 되니까 결국 이건 무한소 0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학생들은 그러한 생각을 먼저 하지 않고 일단 루트를 유리화 시키려고 해서 이런 식의 어떤 풀이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2n의 분모 분자에다가 유리화를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루트 2n을 이렇게 곱해주는 거죠. 루트 n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루트 2n 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앞쪽 걸 제곱하고 빼기 2n 하고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2n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엄청 더 복잡해져 버리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뭐 결국은 분모가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니까요.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고요. 이렇게 해서 대략 처음에 무한대를 대입함으로써 이렇게 간단하게 0이 나올 것을 그걸 생각하지 않고 분모의 유리화부터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결국은 극한값을 구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극한값을 계산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이래서 n이 무한대로 접근해 간 다음에 n 대신에 무한대를 대입한다는 사실. 그리고 나서 이 극한값에 우리가 이 사칙 연산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극한값의 사칙 연산, 극한값의 그 사칙 연산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칙 연산이니까 결국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인데요. 일단 이 덧셈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무한소에다 무한소를 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무한소 아주 작은 수가 되겠죠. 그리고 어떤 상수에다가 무한소를 더하면 당연히 상수가 될 거고요. 어떤 무한소에다 무한대를 더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무한대가 되겠죠. 그리고 무한대에다 결국 무한대를 더하면 결국 무한대가 되겠죠. 그래서 덧셈의 경우에는 어떤 무한소든 우리가 상수든 뭘 하더라도 전부 쉽게 하면 부정형이 나오지가 않게 됩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뺄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무한소에서 무한소를 빼면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0이 무한소가 되겠죠. 아주 작아진다는 이야기죠.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될 것이고요. 만약 시에서 어떤 상수에서 무한소를 빼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건 시가 되겠죠. 그리고 무한대에서 시를 빼도 무한소를 빼면 당연히 무한대가 되겠고요. 무한대에서 상수를 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것도 엄청나게 큰 거에서 조그만 수 빼봐야 그럼 무한대가 되겠죠. 그런데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면 얼마가 나겠습니까?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면 이게 0이다 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이 무한대라는 것은 우리가 수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무한히 큰 수인데 가령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의 백승 하면 엄청나게 큰 수죠. 거기서 가령 10의 백승 플러스 1을 이렇게 뺀다면 어떻게 되십니까? 이것도 무한대고 결국 이것도 무한대가 되겠죠. 그렇지만 10의 백승이 없어지고 결국 마이너스 1이라는 답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한 10의 백승에서 빼기 가령 10의 백승 플러스 2를 뺀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그리고 10의 백승 플러스 3에서 빼기 10의 백승을 이렇게 뺀다 라고 하면 이것도 무한대고 무한대인데 무한대에서 무한대 뺀다 하더라도 이 값은 결국은 3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면은 이거는 어떤 특정한 값이 나오는 게 아니고 얼마인지 마이너스 1도 나오고 마이너스 1도 나오고 3도 나오고 무수히 많은 수가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를 우리는 바로 부정형이다. 부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었죠. 정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죠. 할 수 없다. 그래서 왜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면 이게 알 수 없는 부정형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뺄셈의 경우에는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면은 이게 부정형이 나온다는 첫 번째 부정형이 나왔고요. 두 번째 이제는 곱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곱셈의 사칙 연산인데요. 결국 무한소에서 무한소를 곱하면 이거는 무한소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상수의 무한소를 곱하면 당연히 이것도 무한소가 되겠고요. 상수의 무한대를 곱하면 당연히 이건 무한대가 되겠죠. 근데 이 상수가
상수가 이게 플러스면 플러스 무한대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상수의 무한대를 곱했을 때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도 일단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이 무한대에다가 무한소를 곱하면 이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무한대가 될까요? 아니면 0이 될까요? 무한소가 될까요? 뭐 0 곱하니까 0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 경우에는 결국 이것도 부정형이 됩니다. 부정형. 자, 부정형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10의 백승하면 엄청나게 큰 수죠. 거기에 가령 10의 백승분의 1로 이렇게 곱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의 백승분의 1은 이건 무한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 10의 마이너스 백승이다 라고 한다면 이거 곱해주면 바로 1이 나오겠죠. 근데 앞에 있는 게 2 곱하기 10의 백승으로 엄청나게 큰 수고요. 뒤쪽 게 10의 마이너스 백승이면 엄청나게 작은 이게 무한소가 되겠죠. 이건 무한대가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답이 2가 나올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3 곱하기 10의 백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백승 하면 이건 3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 무한대에다가 무한소를 이렇게 곱하는 경우에는 무수히 많은 정할 수 없는 이런 하나의 부정형이 나온다는 사실. 그래서 이 무한대에 무한소를 곱하면 이게 부정형이라는, 왜 부정형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나눗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무한소에서 무한소를 나누면 이게 얼마가 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정형이 됩니다. 자, 무한소 0분의 0 부정형이라고 하는데요. 가령 이게 10의 백승이고요. 분모가 10의 백승이면 마찬가지 예로서 1이 되겠죠. 근데 2 곱하기 10의 백승이 무한대죠. 이게 10의 백승이 무한대니까 이런 경우는 2가 나오고요. 방금 앞에서 계산했던 대로 0분의 0 부정형이 무한소분의 1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 1이 되고 얘가 2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0분의 0이 부정형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0을 상수로 나누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것도 0이 되겠죠. 그런데 상수를 무한소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아주 작은 수고, 이 C는 엄청나게 큰 수죠. 가령 예를 들어서 2를 10의 마이너스 백승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2 곱하기 10의 결국 백승이 되죠. 무한대가 되겠죠. 근데 이 상수 C가 플러스면 이게 플러스 무한대가 되겠지만 상수 C가 마이너스인 경우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오겠죠. 그래서 다른 마이너스 2라면 마이너스 2가 돼서 결국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오겠죠. 그래서 0분의 C 경우에는 그냥 무한대가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한대를 상수로 나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수로 나누면 당연히 큰 무한대가 되겠죠. 그리고 무한대분의 무한소는 당연히 무한소가 되겠죠. 이건 엄청나게 큰 수를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무한대분의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결국 이것도 부정형이 나오게 되겠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방금 2 곱하기 10의 백승을 10의 백승으로 나누면 이건 2가 되겠고요. 그냥 3 곱하기 10의 백승을 10의 백승으로 나누면 이것도 무한대고 이것도 무한대지만 결국은 3이라는 숫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얼마든지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부정형이라는 사실. 그래서 부정형이 지금까지 나온 경우는 무한대분의 무한대였고요. 두 번째 0분의 0이었고요. 무한소분의 무한소. 그 다음에 무한대에다가 무한소를 곱한 것이 이제 결국 이 부정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뺀 이 부정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극한에 우리가 사칙 연산을 계산해 보면 결국은 이 부정형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이 부정형 중에서 예를 들어서 무한대에 무한소를 곱하는 이런 부정형은 어떻게 처리하느냐라고 하면 이걸 우리는 적당히 변형을 시킵니다. 변형을 시켜서 무한대 곱하기 상수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무한대분의 상수 아니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아니면 무한소분의 무한소 다시 이렇게 무한대분의 무한대라든가 무한소분의 무한 0분의 0이라는 이런 부정형으로 유도시켜서 우리가 계산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때 이 적당히 변형한다는 것은 문제에 따라서 우리가 다 다르게 됩니다. 그래요. 우리가 무리수인 경우에는 유리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항식의 경우에는 최고차상으로 이렇게 끄집어낸다든가 이런 사례에 따라서 적당히 변형시킨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고요.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부정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결국은 이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어떤 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 분모의 차수하고 이 분자의 이 차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분모가 이 분자보다 이렇게 크다라면 이쪽이 더 크다는 이야기죠.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무한대분의 큰 무한대분의 작은 무한대가 되니까 결국 이거는 이 0으로 수렴하게 되겠고요.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n제곱 플러스 1분의 n이다. 이런 경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거죠. 이러면 무한대의 제곱분의 무한대니까 이 무한대의 제곱이 훨씬 더 큰 무한대죠. 더 큰 무한대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무한대보다 아래에 있는 무한대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결국은 이 답은 0이 나오는 이런 상태가 되겠고요. 그 분모하고 분모의 차수와 이 분자의 차수가 이렇게 같은 경우에는 그 개수를 비교하면 되죠. 예를 들어 리미트 n이 무한대를 할 때 2n 플러스 1분의 n이다 라고 하면 이거는 2 곱하기 무한대 플러스 1이고요. 이게 무한대니까 결국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형태가 나오지만 결국은 이것의 극한은 이 분모 분자를 n으로 나눠주는 거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으로 나누니까 1이고요. n으로 나누니까 2 플러스 n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n 대신에 무한대를 대면 이쪽이 무한대가 되고, 이게 무한대분의 1이니까 이게 무한소가 되겠죠. 그래서 2 플러스 무한소분의 1이니까 그리고 2분의 1이라는 것은 이 최고차항의 개수 2분의 1로서 분모와 차수와 분자의 차수가 같을 때는 이 최고차항의 개수가 된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분모의 차수가 이 분자의 차수보다 작은 경우, 그러니까 가령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n제곱 플러스 3이다. 이런 경우에는 무한대분의 이건 무한대의 제곱이죠. 이게 훨씬 더 큰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이 값은 무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부정형은 분모 분자의 차수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고요. 마지막 그 부정형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의 경우에도 우리가 이 무리식인 경우에는 우리가 그 유리화를 하고요. 또한 그 다항식의 경우에는 우리가 최고차수 그 최고차항으로 묶는다든가 이런 적당한 형태로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한소분의 무한소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함수의 그 우리가 극한에서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 이렇게 그 각각의 부정형에 대해서 어떻게 그 수열해서 극한값을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요. 일단 이 다항식의 이 극한값은 무조건 이 발산하게 되는 거죠. 발산. 가령 그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이면 플러스 무한대고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이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는 거 공부했고요. 분수식의 극한값은 항상 0이 되는 거죠. 이때 이 0은 바로 이 무한소라는 개념이고요. 무한소라는 것은 무한히 작아지는 수, 한없이 0에 가까워지지만 이때 이 무한대는 우리가 발산한다고 그랬었죠. 그렇지만 이 무한소가 나오는 경우는 0으로 수렴한다라는 이 차이점을 공부를 했었고요. 이 극한값을 계산하는 기본 원칙은 일단 n이 무한대다 하면 그 극한값 계산하게 돼 n 대신에 일단 무한대부터 대입해서 그 극한값의 사칙 연산, 방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사칙 연산대로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부정형이 나온다면 그 부정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는 걸로서 극한값을 구한다라고 보시고요. 극한값 사칙 연산에서 덧셈의 경우에는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뺄셈의 경우에 나머지는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이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는 경우 이거는 알 수 없다. 그걸로 부정형이 나온다는 거고요. 곱셈의 경우에 다른 것은 다 이해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 하는데 무한대에다 무한소를 곱한 경우 이게 알 수 없게 된다는 거, 부정형이 나온다는 사실. 나눗셈의 경우에는 0분의 0 그 부정형과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부정형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이 수학에서 이 수열의 극한값을 구할 때 이 네 가지의 부정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고요. 그럼 각각의 부정형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서 극한값을 구할 것인가? 이건 적당히 변형해서 이러한 형태를
값도 무한대 분의 무한대 0분의 0의 형태로 변형한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같은 경우에는 그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보다 크면 0으로 수렴하고요. 이 차수가 같을 때는 개수를 비교해서 개수의 비로 수렴하게 되고요. 이 분모의 차수가 더 작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무한대분의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뺀 이 부정형의 같은 경우에는 무리수의 경우에는 유리화를 하고요. 다항식의 경우에는 최고차수항을 묻고요. 마지막 무한소분의 무한소의 이거는 함수의 극한에서 우리가 그 부정형을 계산하는 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수열의 극한 값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반드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